자, 2차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아까 그 칠판에 쫙 포스트잇 붙이는 그 과제를 실제로 이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 간격이 좀 좁아요. 이렇게. 칠판이 넓게 쓰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일렬로 붙이지 못하고 막 위아래 붙이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또 이제 어떤 아이가 하나 잘못했더라고요. 잘못해서 숫자를 이제 마이너스 0.9인데 아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답처럼 해가 아닌 것처럼 색깔이 바뀌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붙인 것이 해 쪽에 붙어 있는데 해가 아닌 건데, 해 쪽에 붙었는데 노란색으로 붙인 거죠. 이 계산을 이제 계산착오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쭉 붙여놓으면 분명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 되는 것은 이제 분홍색이고 해가 안 되는 것은 노란색인데, 엉뚱한 게 섞여 있거든요. 그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스스로 이렇게 먼저 그 아이에게 스스로 의향을, 왜 네 색깔이 다를까 하는 어떤 의향을 묻고, 그 아이가 스스로 발견해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실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직접 너 틀렸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악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나마 좀 난 거는 다른 친구들이 발견하게 하는 건데, 그보다 최고의 방법은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보다 본인이 스스로 그걸 수정해가는 것은 본인에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아이도 약간의 상처가 생기고요. 선생님 것은 더 상처가 크다는 거.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나 틀렸어라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구제불능이야. 뭐 이렇게 낙담을 한다든가, 이런 그 말을 직접 내뱉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올려준 그 안 선생님 글 상당히 중요한 고민을 쓰셨고, 막막하죠. 때로는 사고가 잘 일어나는 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이 있는데, 해를 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자에서처럼 아무도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네. 여러분이 이제 오관행 책을 조금 읽어보셔야 돼요. 그 효과적인 수학적 논의를 위해 교사가 알아야 될 5가지 관행이라는 책, 제가 계속 그 참고 문헌으로 강조드리는데, 그 책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책의 답이 정확하게, 이제 답이라고 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안경희 선생님 같은 그런 상황 발생해죠. 꼭 이 문제 아니라도 다른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던졌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다든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고, 그럴 때 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는 그 팁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들께서 한번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누군가는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안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 부등식을 저도 다 했고요. 네. 지금 교과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부등식을 음, 먼저 한 상태고요. 음, 이제 이 부분을 저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반에서는 굉장히 막 논의가 활발하게 나와서 자신만의 음, 방법까지도 막 끝까지 너무 잘 나온 반이 있어서, 공유가 된 반이 있어서 네. 그런 반이 있는 반면에 늘 말을 안 하고 쓰라고 음, 해도 잘 안 쓰고 잘 음,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이런 네, 반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자신만의 그게 사실 그 학습지가 부등식의 전체를 다 통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 부분을 잘 성찰을 못하면 음, 나중에 약간 패턴처럼 이렇게 공식처럼 맞아요. 이게 부등식의 풀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결국엔 제가 설명하고 말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돼서 네, 사실 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예. 네. 이제 이거는 오관행에서 보면은 이제 연결하기 부분이에요. 이제 점검을 했는데 아이들 것을 다 점검했는데 이제 전수정 선생님 말씀처럼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해내면 그걸 공유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거기다 붙일 수가 있는데 붙일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다 그냥 백지 상태로 있을 때. 또 이제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어떤 과제를 해결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애들이 터득해야 되는데 여러 모둠에서 나온 해 중에는 그 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오관행 책에서는 해의 수준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나열해 놓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이제 아이들이 발표하게 시킬 거냐 계열지키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교사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맞는 답을 공유시켜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게 하는 기술을 많이 쓰는데 수업 기술을 많이 쓰는데 그 마지막 답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답.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완전히 없을 때와 이제 5 수준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한 3, 4 수준까지는 답이 있어. 5 수준은 없어요. 그럼 이 사이 5 수준의 그 교사가 학습 목표로 세웠던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온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4 수준에 머문다든가 3 수준에 머물렀을 때 요 사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때 교사 역할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그 책에 많이 있고요. 그 책을 다양한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수업 전에 이 반에서는 여기 안 나올 것 같다. 예측되잖아요. 반별로 벌써 한 서너 달 수업하셨으면 반마다 특성이 있고 능력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반은 누구누구가 이런 정도를 해낼 것이고 이 반은 전체적으로 그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아이들이 없을 거다라는 예측이 된다면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사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사전에. 그 시간에 가면 당황해서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그 45분 내에 그런 순간이 마지막 한 5분 10분인데 5분 10분 안에 좋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관행 책에서는 미리 그런 것을 예상을 해라.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봐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걸 미리 예상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한다든가 아까 그 안 선생님 말씀하신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든가 그것도 방법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번은 내가 오늘 시간은 그냥 한번 이제 정리해 주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오수준을 그냥 제시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들은 이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우리 방법을 못 쓰겠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주입을 해도 그냥 맨 땅에 주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제 이 과정을 늦추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오늘 내가 애들 5수준에 가게 할 수 없다는 판단하면 이 설명은 지금 오늘 애들한테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걸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다린다면 1시간 정도 더 연장할 이 다음 과제에 이런 게 또 나와요. 이것을 여기서 답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다음 과정을 할 때 정리가 되는 지금 여기는 이것을 정리하는 때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과제가 완전히 그 부등식을 푸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과제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다음 과제를 고쳐야 돼요. 약간 고쳐서 거기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 그래도 안 나온다면 뭐 이제
가야 되겠죠. 선생님의 강의밖에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식 수업이라는 것에 너무 거부감을 가지면 선생님의 설명식 수업도 충분히 아이들을 깨우칠 수 있는데 그 설명식 수업은 굉장히 그 아이들을 깨우치기 어렵다는 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활동을 시키는 거고 아이들이 먼저 가도록 했지만 정말 아이들이 가지 못해요. 그럴 때는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급적 끌고 갈 때라도 아이들이 좀 더 준비된 상태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제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탐구하기 5번으로 넘어가죠. 탐구하기 5번은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한 이제 그래프는 1차함수 그래프예요. 1차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다룰 수가 없는 아직 1차함수는 이제 이 뒷단원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는 거라서 이제 교과서 참고는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는 탐구하기 5번이 이제 요 그래프를 이용한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보시는 대로 두 아이가 이제 움직이는 달려가는 모습을 이제 1차함수 그래프로 직선으로 나타냈고 놀이동산에서 이제 회전 목마를 타러 가는데 소은이가 200m 앞서가 있다. 결정적인 정보가 이제 소은이가 200m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연이가 회전 목마로 달리기 시합을 하자 제안해서 지금 달리는 모습 그리고 회전 목마까지 500m다라는 거죠. 이건 소연이가 있는 지점, 소연이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500이라는 이 지점이 이제 목표 지점이고, 그럼 그래프만 봐도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 이 그래프 해석 능력입니다. 이 그래프 해석 능력은 지금 이 아이들은 중1 때 그래프 해석이라는 단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봤어야 되고, 거기서 다양한 수학의 발견도 그래프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루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 어제 이제 1학년 이 연수에서도 그걸 다뤘는데 상당히 저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 나타난 200이라는 수치와 500이라는 두 개의 수치가 결정적이고 0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딱 빨간색과 파란색이 누구 건지 이제 소현이 건지 소은이 건지 확실하죠. 그래서 200이라는 이 단서가 소은이가 이렇게 연결되면 소은이가 200m 앞서 있었으니까 최초 0이라는 출발하는 그 0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소은이 것이다. 이게 소은이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놈이 소현이가 뒷자로 간 거니까 소현이가 뒤에서 가는데 빨리 간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소현이 거고요. 2번이 소은이 거고 지금 2분 만에 소현이는 도착했고 소은이는 3분 만에 도착했으니까 소은이가 늦게 온 거다라는 파악이 다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무엇인지 골라보자. 이유를 써보자. 이 이유를 꼭 말로 써야 됩니다. 말로.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3가지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말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 정보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난 정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빠르다 늦다 물론 이제 이것도 수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 용어죠. 빠르다 늦다는 수학에서는 속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속력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속력 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속력이란 말을 배우진 않지만 또 과학 시간에 속력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이렇게도 정의될 수 있는데 속력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치를 쓰는 것을 여기서 많이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실제 수업해 보시면 놀랍도록 아이들은 수치를 못 쓰고 있어요. 여기 나온 500이나 200이나 2분이나 3분을 가지고 속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구한 아이들이 정말 한두 명 나타나면 정말 행운이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수치 개념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잘 못 쓰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3번입니다. 3번에서 이것을 식으로 그래프식 y = 250x라는 이 식은 1차 함수에서 배운 거죠. 우리 아이들은 배운 거죠. 그리고 y = 100x + 200도 배운 겁니다. y절편, 기울기 이런 개념이
1차 함수에서 이제 우리 수학의 발견은 저 스테이지 3인가에 있었죠. 거기서 다 배운 거고,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식을 주고, 여기서는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식의 의미를 식하고 그래프의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움직임을 연결하는 그 해석 능력, 이것을 수식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 개의 식인데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대소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분명히 이거는 소현이 거다, 이건 소은이 거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연결해야 되고, 느끼면서 같다라는 말은 뭐냐? 실제 움직임에서는 이것이 만나는 거다, 만나는. 그래프 보면은 만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은이가 앞에 있는 거다. 그러면 초기죠, 초기. 만나기 전이죠. 이건 이제 소현이가 앞에 가니까 추월한 상태죠. 이런 정도로라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보니까 소연이가 언니 같은데, 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을 안 데리고 혼자 그냥 내뺐냐, 나쁜 언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저도 맨 처음에 보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답변을 많이 합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래, 나쁜 언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상으로 이 만나는 지점은 찾을 수, 그래프도 나타나요. 그래프에도 만나는 지점이 보이죠. 지금 여기가 이제 일부러 우리가 이거를 딱 그 격자점으로 하지 않았어요. 격자점으로 하면 그냥 해를 바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약간 해보라는 의미로 이거를 일부러 이제 1분 좀 지나고 1분 30초도 안 되는, 정확하게 1분 20초죠. 1분 20초인데 그래프에서는 애매하잖아요. 이게 1분 20초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이제 그래서 이 과제에서 여기서 이 등식을 좀 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150x가 200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4네요. 그래서 1분 20초가 1분 20초. 요 지점에서 만난다. 1분 20초에서 만난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 다음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1분 20초 전이다, 1분 20초 후다, 이렇게 이 정도의 답을 구하는 거지, 아직 부등식을 풀어서 이렇게 이항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서로 가면 이제 206쪽이고 206쪽의 탐구활동 의도를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났네요. 부등식의 해를 부등식 성질을 이용한 풀이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 함수 교육은요. 함수 교육은 기본적으로 표,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식이 있죠. 이 식이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각각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서 항상 같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우리 책에서 강조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 부등식도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만, 성질로만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로도 이것을 1차 부등식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로 표현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등식이니까 표를 그리긴 좀 애매하지만 표로 그릴 수, 저는 표로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표의 순서상을 나열하다 보면 어떤 경계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렇게 다양한 그 표현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표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서는 기하학적인 방법을 추가해서 그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그래프 단원에서는 해석하는 활동 했습니다. 여기도 해석하는 활동이고요. 2학년에서 1차 함수 그래프와 부등식의 태의 뜻을 연결해 보는 것이 이 문제 의미고, 알고리즘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 선생님들 다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다 겪었고 초등학생을 가르쳐 보시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56 더하기 뭐 70, 75 뭐 이렇게 이런 거 더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해서 세로 세모로 받아 올려서 이렇게 하나요? 큰일 났네. 내가 곱셈을 하고 있나? 이거 아니 저기 받아 올려서 130 이렇게 되네요. 요게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이제 교육이고요. 지금 교육과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요것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요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56을 50 더하기 6으로 쪼개고 75를 70 더하기 5로 쪼개서 이렇게 더하면 120이고 이렇게 더하면 11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131이다. 이게 구하는 거죠. 세로 셈 안 씁니다. 또 제가 56보다는 좀 더 예를 들면 59라고 치면 얘는 1만 있으면 6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75, 1 빼요. 그러면 1하고 74로 쪼개가지고 1을 여기다 보태서 60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10의 한쪽에 10의 자리를 0으로 만들면 1의 자리 계산은 간편해지는 거죠. 받아 올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뭐 10가지, 20가지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덧셈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세로 세모로 하면 알고리즘적으로 하면 계산이 좀 간편하다 또는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두는 것이지 사실 여기는요 수학적으로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 세로 셈에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학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으로 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왜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그 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수학의 어떤 수학에 대한 정서나 감정, 수학적인 어떤 생각을 풍부하게 키울 수 있는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상 답안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해본 거니까 충분히 답안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답안 중에는 이제 이런 거 아까 애들이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뭐 다양하게 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연이가 250m 분, 소은이는 이런 속력 개념 굉장히 가장 어려운 고도의 표현이죠. 여기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못하고요. 또는 1분 빨리 도착했다. 1분이라는 것도 이제 애들이 그 3분과 2분의 차이를 계산한 거니까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제 3에서 2 빼서 1이 나온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죠. 나머지 3개는 다 말로 된 이런 정보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고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프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에 대한 해석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좀 격려하시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3번에서 보면 제가 요 표현 때문에 3번을 좀 가져왔는데요. 느끼시죠, 선생님들? 요 앞에 딱 보시면 이제 얘는 이렇게 항상 줄을 넘길 때 등호를 써요. 그죠? 이런 애들이 많죠. 이게 이제 많은 논문에서 이 등호 사용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생긴 생각이죠.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1은 4다. 이게 등호 최초 시작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덧셈을 배우고 근데 이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제가 읽었어요. 3 더하기 1은 4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읽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3 더하기 1은 4와 같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등호를 같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돼요. 4다라는 말은 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다. 등호를 결과로 이해하는 사고와
등호를 같다라고 이해하는 사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쓴 아이는 그 등호를 계속 그 결과로 보는 거죠. 지금 요걸 풀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퀄은 뭐냐면 이거의 결과다라는 표현으로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그거는. 그 원인을 최초로 이제 생각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에 3 더하기 1은 4다라고 저는 흔히 이렇게 하는 말을 그때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초등에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읽으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읽으세요 라고 하는 시험 문제에 애들이 3 더하기 1은 4다라고 쓰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교과서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 있고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라고, 또는 3에다 1을 더하면 4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표현은 같습니다라는 표현,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호에 대한 이런 인식이 조금 아이들한테 부족한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수업 노하우로 넘어가 볼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아이들이 아래와 이 학생 답안처럼 소연이와 소은이 만나는 시간을 예상해서 왜 예상하냐면 우리가 의도한 거예요. 아까 그 격자에서 만나지 않도록 했던 애들이 1분에서 1분 3초 사이, 정확한 1분 20초죠. 1분 20초에서 만나는데 그게 중간에 만나기 때문에 그게 20초인지 15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1분에서 1분 3초 사이에 따라잡았다. 또는 1분 20초쯤에 만난다. 쯤이란 말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부정확한 표현을 쓰는데, 그런 때 이제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답이 나왔을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자, 이거는 등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2에서는 몇몇 학생들은 그래프를 1차 함수 식을 이용해서 해석하게 됐어요. 이미. 아직 그 식을 안 주어져 3번에서 하는 건데 2번에서 자기들이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답을 구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를 이렇게 식을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2번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3번 식을 안 보고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y절편과 기울기 또는 1차 식을 가지고 여기서 벌써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3번으로 가는 게 쉬워지는 거죠. 3번의 수식이 벌써 애들이 2번에서 다 만들어 버린 거니까. 그럴 때 그거를 이용해서 3번으로 넘어가는,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식과 그래프를 연결하는 거. 아이들이 주어진 식이, 이 식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봐야만 이제 식하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교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y-값을 비교해야 된다. 엄격히 말하면 이게 고등학교의 부등식의 영역 같은 그런 건데, 지금 고등학교도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예 교육과정이 없어졌고요. 중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되지, 이거를 영역에 해서 y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과정이죠. 결국 이제 y가 생략된 거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1차 함수에서 y가 생략된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은 발언을 좀 시키고, 그 학생들은 그래프를 교점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논의를 이제 심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이런 그래프가 250x가 10x 플러스 200. 요것이 이놈보다 오른쪽 부분은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오른쪽 부분은 얘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죠. 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현이 아니고 요 250x가 100x 플러스 200보다 크다는 설명을 해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250x가 이제 100x 플러스 200보다 크다는 설명을 애들이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제는 상황에 따라 다루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학의 발견대로 쭉 수업을 한 경우에는 이 과제를 다뤄도 좋고요. 교과서는 이 과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을 낼 때는 그냥 1번 답 아까 1분 20초를 구한 것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과제는 방향이 바뀌네라고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는 1차 부등식의 성질과 풀이.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의 1차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취 기준에 맞는 과제를 4개 이렇게 4가지 그 학습 목표로 만들었고요. 학습 목표에서는 게임과 수직선 표현을 이용해서 부등 성질을 탐구하도록 하고 반드시 등식의 성질과 연결해서 개념 연결이라는 거죠. 개념 연결해서 부등 성질을 정리하고 등식 성질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중1 때 배운 거지만 4가지 성질을 이제 부등 성질이 좀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등식의 성질이 있어야만 이것이 연결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등식 성질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이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 성질을 연결할 수 없는 선생님들은 얘들은 당연히 연결할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 그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가르치면요. 제가 순진했어요. 순진한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 따로따로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도 이게 따로따로 등식과 부등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등식의 성질은 성질대로 외우면서 부등식 성질을 말할 때 등식의 성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그 아이 탓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이 그 연결을 시켜주지 않은 탓이 더 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아이가 예를 들면 사교육을 통해서 그 연결을 배우면 뭐 그 아이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친 건 아니죠. 그 아이가 다른 데서 배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항상 연결은 직접 시켜야 돼요. 직접. 간접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아니고 애들은 수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꼭 연결시켜야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셔야 되고 이제는 이제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발명하도록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역시 발명하도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 왜 방법이 효율적이다는 거지 이거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방정식과 꼭 비교해 보는 이런 과정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거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무엇일까? 여기는 이제 부등식을 제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검정교과서를 먼저 이제 보시면 검정교과서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제 탐구 활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에서 2와 4 수식의 예를 가지고 사칙연산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음수를 곱하고 나누고 3가지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근데 이제 뒤바뀌는지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등식의 사칙 연산을 양변에 했을 때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냐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밑에 가면은 이제 이것을 상당히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직선 모델을 사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 이대로 평행 이동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먼저 이끌어내고 그다음 이제 양수인 경우에 곱하거나 나누거나 역시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결론 내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수를 곱하는 거. 그때는 이렇게 크로스 X자가 되는 거죠. 크로스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성질을 3가지로 정리하는 수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 약간 이제 게임성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들한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게임을 통해서 좀 더 각인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주사위를 2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사위도 억지로 1, 2, 3, 4, 5, 6이 아니고 음수 3개, 양수 3개, -3, -2, -1, 1, 2, 3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쓴 주사위를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칙 연산이 들어가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들어가 있는. 그럼 6개의 면이 있으면 4개 연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개는 뭘 쓸 거냐, 비워둘 거냐 고민할 건데 다 쓰세요. 다 쓰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가 이제 부등호가 바뀌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덧셈하고 뺄셈 하나씩만 쓰고 곱셈 나눗셈은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많이 보려면 곱셈 나눗셈은 2개씩 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카드를 줬는데 카드가 이런 카드가 교과서 보면 4개가 있어요. 지금 4개 조를 생각해서 한 거고 더 이제 조가 많아지면 카드를 같은 카드를 2개 조가 쓸 수 있도록 해도 되고요. 선생님 새로 출력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를 이제 각 조별로 주고 그 카드를 한 개를 고르면 거기서 이제 우선 대소 관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연산 기호와 숫자를 적고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뒀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1점을 얻는다. 바뀌는 것을 애들한테 기대하게 하고 바뀌는 상황이 언젠가를 찾아내는 것이 집중이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시로 1번서부터 예를 들면 -2와 5가 있는 이런 데서 주사위를 굴려서 음수와 -1 지금 예시로 든 거는 바뀌는 예시를 먼저 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각 조별로 모둠 활동을 하는데 모둠끼리 카드를 한 장 골라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5번씩 던져서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한 장밖에 없고 그 한 장에 주사위 던지는 아이가 돌아가는 주사위. 그 4명 중에 1명이 먼저 던져서 같이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이 카드가 4장씩 조별로 주어져야 됩니다. 같은 카드가 주어져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 카드에 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딱 해보니까 게임 결과를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딱 해보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일치해. 애들한테 일치하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점수도 다 일치하는 거죠. 얘가 1점이면 다 모든 아이에 다 1점이고 이건 이제 점수 없으면 다 없어야 되는 그런 일치된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치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계산에 어떤 착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하는 것은 교과서가 이제 여기 과정은 교과서랑 똑같죠. 교과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주는 어떤 이 음수가 되면 바뀐다는 어떤 경험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예시를 주고 바꿔버렸어요. 음수가 되면. 그거를 우리 수학의 발견은 좀 늦추고 3번이 교과서인데 늦추고 1, 2번의 게임 과정. 벌써 그 게임 하려면 1시간 정도 또는 20, 30분 걸리겠죠. 그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누면 바뀌는구나라는 경험 속에서 이제 교과서와 같은 이런 그 수직선 모델을 들여온 겁니다. 수직선 모델은 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사칙 연산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먼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모둠에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모둠 활동을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만든 거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그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라는 말을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계속 그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발견하는 그것의 주체를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훨씬 핵심입니다.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아이들이 명확하게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건 상당히 그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등식의 성질과 이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하나, 성질을 주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부등식으로 옮기는 과정. 이게 복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등식을 부등식으로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 3번과 이제 4번에서 여기는 같은 수라는 것인데, 같은 수라는 것이 여기서는 같은 양수, 같은 음수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6개가 되는 거죠. 4개가. 이렇게 해서 6개의 식이 쭉 이제 문장이 나와야 되고 6개의 식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그것을 아이들이 한번 해봐라라는 거고, 교과서는 칸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도, 통과활동 의도로 먼저 가볼까요? 통과활동 의도는 부등식의 수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활동을 실제로 이제 해보는 거고요. 음수를 곱할 때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거다. 학생들이 보통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들어온 경우가 많다. 듣긴 했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그걸 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은 거냐 아이들의 경험이냐의 차이. 확실히 아이들은 경험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거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직접 느끼면서 음수를 곱하면 바뀌는구나. 그거를 그냥 암기가 아니고 해봐서 자기 경험으로서 이해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경험치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부등식 성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암기로서 머릿속에만 맴돌고 마느냐의 차이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주사위 놀이를 통해서 변할 때와 변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직선을 이용해서도 대소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이건 교과서에서 했던 수직선 모델이고요. 특히 마지막 3-3번 수치관계가 아니라 이제 문자가 들어간 식의 경우에도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이들이 등식의 성질과 연결해서 추론하는 과정. 어렵죠. 여기 어려운 건데, 이거는 여기서 완벽하게 아이들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는 또 과제가 또 탐구하기 8번이 또 있어요. 다음에 거기랑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몇 번을 더 시도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안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의 답이 2번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이런 때는 안 변한다는 표현도 보고요. 음수와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이런 기호가 많이 나와야 이길 수 있다. 게임이니까 그런 말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3-3번에서는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하는 이런 아이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특히 이제 같은 양수란 표현, 이런 말은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같은 수. 등식의 성질에서도 애들이 같은 수란 말을 잘 안 써요. 네. 이제 그 같은 수를 또 양수와 음수로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부등식 배우면 그런 표현을 써야 되고요. 수업 노하우로 들어가면 수업 노하우에서는 게임 진행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선생님들이 변형해도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순서나 이런 것들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됐고요. 이렇게 또 게임을 진행한 목적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던지는 주사위 결과에 대해서 각자 연산한 결과 같은 값, 결과값은 다르지만 부등호 방향의 변화는 4명이 모두 같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결국은 곱하기 나누기, 곱셈과 나눗셈이 하나 나오고 음수가 나오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각자 지금 수치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수치를 달리 얘기했네요. 저 카드를 4장 만든 목적을 제가 잘못 오해했어요. 카드를 4장 준 거는 각 모둠의 4명이 다 다른 카드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네요. 지금 제가 그것을 모둠 애들이 다 한 장 카드를 똑같이 복사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4명 모둠을 기준으로 4장을 다 달리 줬어도 처음 부등식이 다 달라도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치가 음수하고 곱셈 나눗셈만 나오면 무조건 점수가 생기는 거죠. 그 점수가 생기는 순간은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각자 연산한 결과값은 다르지만 이 말이 그 말이고 부등호 방향 변화는 똑같다. 왜냐하면 주사위를 그 조에서 한 번만 던졌으면 그때 나오는 이제 변화는 똑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사위는 사실은 선생님 미리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주사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시의 2개 과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이제 3번째 시간은 또 2개를 더 다루게 될 건데 3번째 시간은 10분 쉬시고 지금 10시 48분인데 10시 58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분 쉬는 사이에 채팅창에 필요한 부분 올려주시면 같이 또 논의하고 3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